사실 뭐 같은 당에 있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소추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히나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개인 비리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국헌 문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당리당략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글쎄 저희 뭐 같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은 저는 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 당 안에서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많은 의원님들이 동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뭐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사실 좀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정말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힘이 더 커질 겁니다. 만약 경우에 따라서 뭐 이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될 텐데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는다면 만용을 부리고 부패하고 독주할 수 있는데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서 지금 의문이 들어버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정통 보수 정당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안정적인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공정성, 합리성, 개방성, 포용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서울, 경기 쪽 유권자와 의석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이렇게 넓었다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번 이런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지지자들은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띤 극렬 지지자들만 약간 남는 성향이 됐고요.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극렬 지지자 중심으로 뭉쳐서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취해야 될 부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당이 잘못된 방향이 뭔지를 확인해서 쇄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에서 뭐 당대표께서 사퇴하면서 사과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 그것도 진지한 사과다. 그리고 그 사과가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거기다가 당 쇄신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나오는 국면들을 보면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서 뭉쳐서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시간 끌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지난 2차 담화가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극우여 봉기하라, 봉기해서 나를 지키라. 어떻게 보면 극렬 지지자들을 뭉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담화 이후로 저희 당내 분위기도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당의 지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 또는 가까이 교류했던 분 또는 이 사태 책임 있는 분들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힘이 더 실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관 추천이나 뭐 인청이나 전부 다 비협조적인 자세로 지금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잃어버리고 극우화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으로 위축되고 민주당은 더 거대 야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 집권 거대 여당이 돼버린다면 과연 힘의 균형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오로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이 가정입니다. 집권 거대 여당 민주당도 독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극단으로 더 갈 수 있는 정치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우려가 있고요. 결국에는 중간이 단단해야지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데 중간은 사라지고 더 대립만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보수 세력이 발붙일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구조적으로는 참 큰 위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전에 그 의원님들께서 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인청과 뭐 이런 부분들 다 협조가 되지 않느냐, 소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치 구조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쇄신하고 최소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균형이 맞는데 현재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극우화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대학생 시민 논객으로 참여한 김성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께 질문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보수의 지향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거나
또는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분 안팎입니다.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윤 좌장으로 불리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최근 계엄 사태 탄핵으로 인한 후폭풍을 극복하려면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헤게모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한가? 이거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내 안에서 자체적인 동력으로 바꾸기는 저는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내 상당수 의원님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 또는 극우 세력 또는 기회주의적 세력으로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 중도 보수 세력이 많지가 않고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보수 정당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수 정당은 추구하는 가치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대통령의 만용, 권력 남용의 문제였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거대 정당이 권력과 힘을 집중해서 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 있는 견제력 있는 보수 정당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관심 갖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못 쓰겠다, 보수 정당 못 쓰겠다, 버리겠다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건강한 보수 정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원과 정치인들이 다수의 힘에 눌려서 밀려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론을 가지고 보수 정당 쇄신에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라도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닌 사람 쏟아내고 맞는 사람이 힘주고 하면서 이걸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보수 정당 지지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극우와 보수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다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극렬 지지자들로 구성이 돼서 마치 이분들이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께 극우와 보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극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